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 소식은 수도 시민들뿐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격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에만 가는 친오보의 사랑을 받아 안으며 우리 인민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수많은 고리들과 마을들을 일도 세우시어 인민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마련해 주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여기 창선고리가 일도선 지도 거의 10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누구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2년 5월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평양의 중심부에 인민의 보금자리를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고 여러 가정들을 방문하시고 그 사랑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나라가 달고 있는 너리혁신자 문광순 동네 가정과 또 평범한 노동자 가정, 교육자 가정들을 엄청 그때 찾아주셨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마 장관님께서 계셨더라면 제일 먼저 찾아오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께서 왔다고 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물은 잘 나오는 거고 몸소 수도꼭지까지 열어보셨습니다. 정말 새가 난 딸 자식을 찾아온 친오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9월 공화국 창건 68돌을 맞으면서 우리 과학자들에게 운하과학자리 살림집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이 살림집에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서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맨몸으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폈습니다. 이어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4년 10월에는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를, 2015년에는 미래과학자 고리를, 2017년은 여명거를 연이어 일떠세워 우리 과학자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이민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체 100년대에 들어와 거의 해마다 엉근 하나의 고리들이 일떠서서 새집들이 하는 이채로운 모습들이 날마다 펼쳐졌고 우리 수도 평양은 더욱 웅장하고 아름답게 변모됐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몸소 이름 지어주신 여기 미래과학자 고리가 일떠서게 된 데도 뜻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덕배아파트라고 부르는 이 두 동의 살림집이 건설 중이었는데 정말 그때 우리 대학의 교원용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는 건 아니니까 이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대학의 교육자들이 석생까지 다 헤아리시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이 진짜 생활 걱정을 모르고 마음 편히 교육사업과 과학연수업도 할 수 있도록 이 지금 짓고 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해서 대동강반에 집을 짓고 또 봉사시설까지 꾸려주면 하나의 새로운 거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몸소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대학을 비롯한 평양시 안의 모든 대학의 교육자들이 이 미래과학자 고리에 살림집을 받게 됐습니다. 친오보이의 심정으로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슴속 소망도 헤아려 풀어주시고 이 나라 모든 가정들의 만복이 넘쳐나기를 따뜻이 축복해 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 속에 조국 땅 가는 곳마다의 인민의 리상고리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여러 같은 위민 혼신으로 심신을 깡굴이 불태우시며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평양시의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우리나라 주택구의 본보기로 일도 소개될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 구상을 펼치시고 건설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업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 하늘도 감복시킬 여러 같은 사랑의 세계를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이 땅 위에는 우리의 국력과 사회주의 문명을 과시하는 새로운 인민의 리상고리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끝없이 일도서게 될 것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새 보금자리를 받아 안고 기뻐할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매일 몇 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행복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민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오보이를 모시고 사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받은 인민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나가자.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공고한 정치 풍토 국풍으로 되게 하자. 새로운 건설신화 창조회로 부른 당의 전투적 허소를 높이 받들고 여러 공장 기업소의 노동계급이 평양시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설비 보장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여기 평촌 부재 공장에서는 평양시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장에 보내줄 혼합물과 각종 부재, 흉간 생산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계급은 각종 부재와 혼합물 생산을 교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초래화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생산물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생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평양시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조립식 부재를 생산하였습니다. 부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자 대중이 자기 집을 짓는 심정으로 새 기술에 정통하고 이를 깐지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합물 생산 공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품 출하에는 전 공정에서 기술규정 표준작업법에 철저히 준수되도록 공정공사원들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생산을 진행한 것만큼 부재 생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에 대한 원인을 똑바로 찾고 새로운 기술혁신 방안들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건설장비 공장에서도 평양시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절실히 요구되는 혼합기와 건양기, 건봉 진동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설장비 생산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모든 청업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창의 고안을 하도록 하는 한편 실리 있는 창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료 자재의 제자원화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 부분품들을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가치 있는 기술 혁신으로 건설 장비 보장을 확고히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림 블로크 공장의 노동계급은 천리말을 타고 평양시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한 전 세대들처럼 수도의 산림집 건설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려는 불타는 결의 안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 혼합물 보장에서 뭐니 해도 이거 괄제 보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 우리 자체로 건조한 그 200톤급, 150톤급 그 자행부선 그 만가동에서 지금 현재 괄제 보장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비 관리에 힘을 놓고 그래서 그 운전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이대로 가고 항상 그 자금 자수를 잘해서 그 만가동 만부하 걸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부재 생산 공정을 혼합물 생산 공정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장했습니다. 절약은 곧 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입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는 나라의 재물을 극력 아껴 쓰며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절약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단위 발전을 힘있게 주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도서 인쇄공장에는 이렇게 생산 과정에 나오는 자투리를 가지고 종이를 재생산하는 이런 생산 공정이 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생산 공정을 돌아보면서 다른 단위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생산 부지가 매우 작고 또 이렇게 폐설물 이용해서도 최대한 실리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 생산 과정에 나오는 자투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 자체의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종이는 좋게 뽑으면 되지 기계를 맹탕 크게 만들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최대한 작은 부지에서 우리 원료 자재의 양에 맞는 그런 기를 만들자. 거기에 목표를 걸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생산 부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서 현실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작은 공간에 여러 가지 생산 공정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많은 실리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 생산할 때 이 종이 니은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하겠지만 이렇게 종이 자투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컵인데 이거 10.7g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작은 양 돼서 대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공연적으로 수백 그 자투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줌 한 줌 모으면은 한 달에 10여 톤의 원료가 공짜로 생긴 것으로 됩니다. 지금은 이것을 다 올려뒀습니다. 이거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땐 잘 몰랐는데 종을 생산해 보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재산할 수 있는 원료가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물 한 립방을 20도까지 가열하는데 드는 전기량은 24kW 이상이 걸립니다. 우리 류경원에는 항시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와서 도우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도우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전기량은 과연 얼만큼 들겠는가? 막대한 양입니다. 이 귀중한 전기를 어떻게 하면 1kW라도 절약하겠는가? 이것을 항상 고심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거듭하던 그때 이거 방도를 찾아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유경원의 이거 난방 공기조화를 보장하면서 이거 지열펌프 가동을 했는데 이때 생기는 열 에너지를 어디에 도입할 수 없겠는가? 이거를 봉사용 도움물 가열하는데 한번 써보자 하고 도움물 봉사용 가동체계에 이용하게 되니까 물 온도가 6 내지 7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버리지던 걸 얻게 됐으니까 구려 하나 갔단 말입니다. 시간당 수백 킬로와트의 전기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 킬로와트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전기 전략 예비는 문제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하고 노력하게 되면 무엇이든 예비는 찾을 수 있다. 전략 예비는 우리 노동자들 속에 있다 하는 걸 더더욱 알게 됐습니다. 실리 있는 여러 가지 절약 농법들을 적극 도입해 나가고 있는 랑랑구육 금대 협동농장입니다. 확실히 그 밭상태로 뭐를 키우다 나니까 많은 물이 절약된다. 그래서 그 물을 잡고 뭐를 키울 때는 양수기로 매일과 같이 물을 푸야 되디, 가고 수로를 째줘야 돼, 물 관리해야 되디, 숱한 노력이 들됐습니다. 밭상태 뭐를 키우다 나니까 이거 뿌리 발육이 높아지고, 그 아지도 많이 튀고, 물 주는 거는 뭐판 수분이 60 내지 70% 이하로 떨어질 때만 한두 번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물을 떼서 뭐를 키울 때보다 그저 90% 이상 물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물러서를 칠 때는 물도 많이 잡아야 되지, 쌀바퀴도 타야 되지, 트럭터가 부하 작업을 하니까 기름이 많이 먹었습니다. 많은 연소를 생산하니까 트럭터가 부하가 굴리지 않으니 기름이 50분이나 절약됐습니다. 많은 연소에서 수평을 골라놨기 때문에 물만 잡으면 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절약되디, 물도 절약되디, 정말 실리적입니다. 경제적 실리를 얻으면서도 자기단위 청업원들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축산 경험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자체의 실종에 맞는 과학적인 축산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물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돼지 계산이 올해 칠면조 그래서 한 700마리 남아 됩니다. 우리 고령 순환치기 해보지 못하거나 해서 여기 우리 양어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돼지 배설물을 종화시켜가지고 이거 양어장으로 직접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오리 계산이들은 양어장에 들이밀어서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배설물을 물고기 모기를 이용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하고 집중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배설물이 많이 남습니다. 이 배설물들을 온실이나 부엌에 내보내서 알곡과 남새 생산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는 집중식 모기로도 이용하고 이렇게 고령 순환시를 하다 나니까 수리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 지금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선. 그래서 알라이닭과 비육닭이 한 400마리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닭 배설물량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장에서 나오는 버섯 폐기질과 배합해서 돼지 모기로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배설물로는 뿔물 등해를 우리 번식시켜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유충이 하루에 한 10kg 정도씩 되는데 이 단백 모기로 이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알라이닭과 비육달 모기로 단백 모기로 기본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 모든 배설물을 순환식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축산물 생산량이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디아에서 22일 하루 동안 31만 4,8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염병 발병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날 하루 동안 2,10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인디아는 총 감염자 수가 약 1,600만 명, 총 사망자 수는 18만 4,6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디아의 병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자들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화장터들이 최대의 부활을 받고 있고 화장터들에서 줄을 지어 술품에 잠겨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전염병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하루 동안에만도 2만 5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전염병 발병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자국이 새로운 전염병 파동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호실들은 이미 감염자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고 새 환자들은 복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전국적인 입원 환자 수가 4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에 달하며 앞으로 그 수는 6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칠레에서는 몇 주일째 하루 감염자 수가 5천 내지 8천 명에 달해서 보건체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방역 규정을 지키는 것이 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2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전날에 비해 87만여 명이 더 늘어나 1억 4,530만여 명에 달했고 사망자 수도 1만 2,900여 명이 더 늘어나 308만 3,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2021년 미션 마라톤 경기대회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앞서 달리는 선수가 올림픽 우승자인 케니아의 엘리우드 키프초게 선수입니다. 경기에서는 케니아의 엘리우드 키프초게 선수가 2시간 4분 30초의 기록으로 1등을 했습니다. 2등도 역시 케니아의 교나손 코리르 선수가 했습니다. 여자 경기에서는 도이칠란드의 캐서리노 스타인다크 선수가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섰습니다. 이 선수의 기록은 2시간 25분 59초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2021년 따슈켄트 세계컵 예술체조 경기대회 소식입니다. 먼저 개인 권봉운동입니다. 러시아의 쌍둥이 형제인 아리나 아베리나 선수와 지나 아베리나 선수는 이번 경기 대회의 많은 종목들에서 서로 승부를 다투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아리나 아베리나 선수는 권봉운동과 공운동에서 1등을 하고 2개의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댕기운동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벨라루스의 알리나 하르나스코 선수가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벨라루스의 알리나 하르나스코 선수는 이번까지 세계컵 예술체조경기대회 댕기운동에서 2번째로 금메달을 쟁취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집체 공운동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주최국 팀인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 진행된 2021년 프로종구 선수협회 몽테카를로 전국 강자 경기대회 결승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는 그리스의 스테파노스 트시트시파스 선수와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볼레브 선수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위에 붉은색 경기복을 입은 선수가 트시트시파스 선수입니다. 큰 1회전 경기에서는 트시트시파스 선수가 6대3으로 이겼습니다.
큰 2회전 경기에서도 트시트시 바스 선수가 6대3으로 르볼레브 선수를 이겼습니다. 결국 경기에서는 그리스의 22살 난 트시트시 바스 선수가 종합 성적 2대0으로 러시아의 안드레이 르볼레브 선수를 이겼습니다. 그는 프로정구 선수협회에서 조직한 경기대회들에서 이번까지 6번째로 우승컵을 쟁취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2021년 롯테르담 3정 슈퍼연맹전 소식입니다. 먼저 여자 3정 경기입니다. 경기 구간을 보면 수영 경기 200m, 자전거 경기 4km, 달리기 경기 1km입니다. 이번 3정 경기는 실내 수영장 안에서 수영 경기와 함께 가상현실 기술이 도입된 경기 기재들을 이용해서 자전거와 달리기 경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여자 3정 경기에서는 영국의 소피 콜드웰 선수가 1등을 쟁취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 3정 경기입니다. 남자 경기도 수영 경기 200m, 자전거 경기 4km, 달리기 경기 1km로 진행됐습니다. 경기 승부는 3단계 경기 성적을 종합해서 결정했습니다. 남자 경기에서는 벨기크의 마르텐 반디에 선수가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2021년 유럽 남자농구 연맹전 마지막 34단계 경기 소식입니다. 먼저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 팀과 러시아의 제스카 모스크바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됐습니다. 붉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제스카 모스크바 팀입니다. 현재 제스카 모스크바 팀은 23승 10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스카 모스크바 팀이 일본 이페 룬드베르그 선수는 경기에서 19점을 기록해서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에서는 러시아의 제스카 모스크바 팀이 93대 86으로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 팀을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 아테네 팀과 러시아의 제니트 베제르부르크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러시아의 베제르부르크에서 진행됐습니다. 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 아테네 팀입니다. 경기에서 제니트 팀이 1회전부터 높은 공격 속도와 득점 성공률로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제니트 팀의 4번 케빈 판고스 선수는 이 경기에서 가장 높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에서는 러시아의 제니트 베제르부르크 팀이 112대 83으로 그리스의 파나티나이코스 아테네 팀을 이기고 결승 단계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20년-2021년 포르투갈 최상급 축구 연맹전 SC 파렌세 팀과 스포르팅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흰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SC 파렌세 팀입니다. 경기 시간 34분경 스포르팅 팀에서는 첫 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28번) 페드로 건살베스 선수가 차놓은 공이었습니다. 두 팀이 치열한 공방전은 거듭됐으나 득점은 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는 스포르팅 팀이 1대 0으로 SC 파렌세 팀을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2021년 도이치란드 1위 득점했습니다. 9번 선수와 19번 선수의 2인 결합에 의한 득점이었습니다. 연맹전 순위 5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도이치란드 일부리 축구 연맹전에서 4위까지 한 팀들은 자동적으로 유럽 축구 선수권 보유자 연맹전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이었습니다.